다정한 참견. 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다일입니다. 네, 오늘은 더 이상 내게 미련 없다던 상대와 1년 만에 다시 만날 수 있었던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사연자분은 28살 여성분이시고 헤어지기 전에 3년을 만나시고 작년 6월에 헤어졌다가 올해 6월에 다시 만나신 케이스예요. 이분이 재회하고 나서 한동안 연락이 없으셨는데 저번 달에 결혼 소식이 잡혔다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면서 본인의 사연을 꼭 영상으로 사용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분은 저희와 거의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상담을 나눠서 이분의 모든 스토리를 잘 알고 있는데 작년에 헤어질 당시에는 정말 여러모로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20대 초반부터 여러 번 연애를 이어오시면서 매번 차이는 연애만 하셨다고 해요. 보통은 상대방이 환승을 하거나 아니면 잠수 이별을 당하거나 이렇게 좀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아온 거죠. 그래서 그런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 없는 상태였고 연애할 때도 이미 연애 시작부터 상대가 나를 떠날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상대에게 모든 걸 다 맞추려고 하고 내가 그렇게 잘못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상대가 좋다는 건 다 해주려고 하고 또 반대로 상대가 싫다는 건 다 안 하려고 했을 정도니까요. 마찬가지로 이런 연애를 3년 가까이 이어오시다가 결국에 남자분이 더 이상 너에게는 매력이 느껴지지 않는다. 더 이상 미련도 없고 마음도 없는 것 같다고 이별을 고하신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에는 2달 가까운 시간 동안 헤어지니 많이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내가 더 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애걸복걸 하시면서 붙잡으셨던 거죠. 이 과정 속에서 사연자분도 너무 감정이 격해져서 그리고 또 버림받는다는 생각에 우울증이 찾아오고 심지어 직장까지 그만두고 남자분 집 앞에 찾아가서 나 안 만나주면 나 죽겠다 그러면서 남자분 집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누르면서 이마로 문을 하도 두드려서 이마가 이렇게 피멍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정말 최악의 모습을 많이 보이셨다고 해요. 지금에 와서는 이분도 장난스럽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본인이 생각해도 그때 본인이 정말 소름 끼쳤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랑 소통을 이어가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저희에게 가장 많이 연락을 주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매일매일 힘들다는 말을 3개월, 4개월 이상 반복을 하셨고 계속해서 똑같은 말만 반복을 하셔서 저도 조금 지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정서적으로 많이 불안하고 힘드셨던 거죠. 이분은 헤어진 후에도 거의 3달 동안 매일같이 상대가 꿈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연락하고 싶다, 찾아가고 싶어서 미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본인이 왜 차일 수밖에 없었는지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모습 그대로라면 내가 재회를 하든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만나든 여전히 불안함 속에서 그 연애를 이어갈 것 같다고 하시고 결국 본인은 가정도 갖고 애도 낳고 싶은데 이 모습 그대로는 힘들겠다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이후부터 이분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은 이분이 저번 달에 저희에게 오랜만에 연락을 해주시면서 독서를 100독을 했다는 인증샷을 같이 보내주셨어요. 이게 거의 8, 9개월 만에 이뤄낸 성과인데 초반에는 뭐 심리학이나 마케팅 관련된 책들을 많이 보시더니 나중에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면서 그동안 직장에서 모아놓은 돈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하시면서 부동산에 관련된 책들만 60권에서 70권 정도 읽으셨더라고요. 결국에 연애를 하면서 상대에게 집착하고 늘 상대에게 기대고 또 상대가 떠나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것도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고 매번 차일 때 내 모습을 돌아보면 나 스스로 정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거는 연애라는 건 둘이서 하는 건데 마치 상대가 나를 만나주는 사람 인 것 같은 프레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가진 게 많아지면 이런 생각도 없어질 거라고 확신을 하신 거죠. 그래서 어차피 앞으로의 삶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 돈을 좀 벌어보자. 이왕이면 좀 왕창 많이 벌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되신 거예요. 이렇게 나 자신에게 더 떳떳해지자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독서와 더불어서 뭐 강의도 많이 듣고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부동산 임장도 정말 매주 빠지지 않고 다니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은 작년 말에 처음으로 부동산을 구입을 했고 계속해서 투자를 하면서 지금까지 억대 수익을 내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함께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임장을 다니던 남자분들에게도 좀 이렇게 대시를 받으면서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거였구나. 내가 스스로 충분히 매력이 있는 사람인 거구나 라고 느끼셨다고 해요. 그동안은 그저 내가 나 자신을 과소평가했다는 것도 아신 거고요. 그리고 중간에는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본인이 좀 눈이 높아지고 사람 보는 눈이 생겨서 연애를 하면 적어도 차일 일은 없을 것 같다고요. 이렇게 매일매일 일하고 돌아와서 공부하고 강의 듣고 투자도 병행을 하면서 실제로 내 눈앞에 결과물들도 쌓이다 보니까 지금은 과거의 우울증을 겪었던 게 좋은 경험이었다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1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시다가 다가오는 남자나 소개팅이 들어오는 것도 다 마다했었는데 이제는 여유를 좀 찾고 연애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서 몇 번 소개팅을 나갔는데 다 마음에 안 드셨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전남친이 간간히 생각이 났었는데 전남친과는 원래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오빠 동생 사이였고 당연히 겹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충 어떻게 사는지 소식은 알고 지냈다고 해요. 그래서 기대는 하지 않고 한 번쯤은 연락해보자는 생각을 갖고 실제로 연락을 했었는데 간단하게 안부를 물었을 때 오히려 남자 쪽에서 더 잘 지냈냐고 너 인스타나 카톡에서 뭐 독서나 뭐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내용을 몇 번 봤었다고 언제부터 그렇게 했냐고 되게 기특하다는 듯이 리액션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락한 지 일주일 만에 대화가 좀 통해서 카페에서 만났고 그 만남을 기점으로 약 3번 정도 데이트를 나누면서 깊은 대화 끝에 다시 만나기로 하신 거예요. 사실 이 말만 들었을 때는 이 남자 좀 쓰레기 아니냐, 여자 돈만 보고 다시 만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남자분이 또 의사시더라고요. 결국 이 여자분이 본인의 삶을 회복시키면서 정말 떳떳한 모습으로 열정적으로 살아왔고 뭐 어느 정도는 남자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이만큼 있으셨겠지만 단순히 남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 자기 기록용으로 그 과정을 지금까지 인스타에도 하나씩 다 올리면서 실제로 결과물도 만들어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연자분이 말을 하기로는 만약 본인 같은 연애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헤어지고 스스로 이룬 게 많고 변한 게 많을수록 혹시나 상대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최대한 간결하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제는 가진 게 많은 사람인데 스스로 굉장히 충분한 사람인데 그걸 굳이 말로 하나하나 다 표현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딱 한 번 연락해서 안부 묻고 잘 지내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분명히 상대방 입장에서도 다른 걸 느낄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또 예전과 같이 구구절절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예전이랑 똑같은 게 아닐까?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사연자분 말처럼 내가 상대에게 정말 너무 집착하고 너무 의지를 많이 한 연애를 이어왔다면 이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회한 지 지금 6개월 정도가 됐는데 이제는 상견례도 끝낸 상황이고 내년에 있을 결혼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상대방 남자분이 말씀하시기로도 헤어질 당시에 이 여자친구가 나를 평소에 너무 의지하고 너무 집착하는 스타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 밀어내려고 여지를 안 주려고 일부러 더 강하게 못된 말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분명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남아 있었지만 둘이 함께 있으면 행복해야 하는데 함께 있을수록 불행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헤어짐을 결정했다고 해요. 그리고 남자분 본인이 변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서로 각자의 위치에 있을 때 더 행복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 판단이 옳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연자분처럼 그동안 내가 정말 의뢰의 연애를 자초하신 분들이라면 완전히 똑같이 실천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사연자분의 마인드와 투지는 배워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일이었습니다.